이 얼굴형만 제대로 알아도 최소 10배는 예뻐질 수 있어요.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고 내 얼굴형에 맞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날리고 예뻐질 수 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면 안 된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예뻐지고 싶을 때 대표적으로 받는 시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울세라랑 써마지. 여자 연예인들 중에 사실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 대중적이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흔한데도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이 울세라랑 써마지에 관한 거거든요. 친구가 울세라 받고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받았는데 저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도 있고, 오히려 받고 나서 더 약간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얼굴형에 안 맞는 걸 받아서 그래요. 울세라랑 써마지는 죄가 없어요. 울세라나 써마지를 받으면 안 되는 얼굴형인데 내가 그걸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피디님은 혹시 본인 얼굴형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그냥 동근형 아니에요? 아니지, 피디님은 각졌잖아요. 각진형이지. 진료실에서도 제가 여쭤보거든요. 혹시 얼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한 10에 7 정도는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생각을 안 해본 경우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얼굴형을 아는 것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얼굴형만 제대로 알아도 최소 10배는 예뻐질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내 얼굴형에 맞는 시술이랑 관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고 내 얼굴형에 맞는 시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안 날리고 예뻐질 수 있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가면 안 된다. 친구가 울세라 맞는다고 나도 맞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제 얼굴형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얼굴형을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웬만하면 이 5가지 얼굴형에 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얼굴형 먼저 볼까요? 저는 어떻죠? 저는 얼굴이 길잖아요. 길고 좁아요. 그리고 살이 없죠. 저는 이제 장방형, 긴 얼굴이라고 분류를 해요. 근데 저 같은 이렇게 긴 얼굴형도 수술이 아닌 시술로도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컴플렉스는 있었지만 뭐 수술을 하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였는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좀 얼굴형에 더 신경을 쓰게 됐냐면 바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좀 뭔가 광대도 툭 튀어나와 보이고 볼살도 푹 들어가 보이고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야금야금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받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야금야금 시술을 조금 더 열심히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 2, 3년이 지났는데 혹시 지금은 어떤가요? 얼굴이 막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뭔가 조금 더 통통해 보이고 조금 더 덜 길어 보이지 않나요? 뭐 받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받았는데 일단은 저는 채워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장방형 얼굴, 채워야 되는 얼굴이어서 크게 채우는 건 2가지를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필러를 받아봤고 두 번째는 스컬트라를 받았어요. 사실 이 장방형, 긴 얼굴형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얼굴형이에요.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는 뭐 배우 중에는 려원 씨, 또 이제 요즘에 블랙핑크의 로제, 또 긴 얼굴형이거든요. 그리고 소녀시대 티파니 씨, 좀 이런 긴 얼굴들은 약간 좀 세련되고 좀 지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 이 장방형들은 노화에 엄청 취약해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볼륨이 커지면서 얼굴이 처져 보이잖아요. 이런 데가 무거워지고 둔탁해지고. 근데 이 장방형, 긴 얼굴형들은 보통 볼륨이 줄어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이런 데가 꺼지고 관자놀이 꺼지고 꺼지는 부위들이 생기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약간 얼굴이 좀 앙상해지면서 좀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인상으로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장방형의 긴 얼굴을 짧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를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가로폭을 살짝 넓혀서 이 비율을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라인의 볼륨을 좀 더 해주면은 약간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좀 넓어지면서 덜 길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채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옆에 굴곡져 있는 그림자를 지운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옆으로 조금씩. 제가 아까 스컬트라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같은 장방형이어도 어디를 채울 거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관자놀이가 되게 많이 꺼진 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채워주면 약간 리프팅 되는 이런 효과가 나기도 하거든요. 어디를 채워야 될지 위치를 이제 알았다. 그러면 뭘로 채우냐? 바로 필러나 스컬트라.
또 한 가지 더. 채우는 주사 시술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방형 얼굴들은 되게 피부가 좀 얇은 경우가 많고 그러면 잘 처지거든요. 탄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장방형 피부들은 피부가 처지면 이게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뭐 써마지라든지 그런 고주파들, 펜서마, 벤서티, 이런 셰르프 이런 고주파 시술들을 통해서 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처지려고 하는 거를 좀 뼈에 다시 살짝 붙여주는 그런 타이트닝 시술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장방형 얼굴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리프팅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리프팅 하면 대표적인 게 울세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해서 볼페임이 생기거나 하면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리프팅은 좀 피하는 게 좋고 필요한 샷수를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하지 않고 약간 탄력감을 주는 그런 리프팅들 뭐 예를 들면 소프웨이브나 티타늄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장방형에서 살이 빠지면 또 바로 이 얼굴형이 돼요. 요즘에 유명한 땅콩형. 대표적인 연예인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셨던 정호연 씨나 김서영 씨 혹은 외국 배우 중에는 안젤리나 졸리 이런 얼굴형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 땅콩형은 사실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역광대가 좀 두드러지면서 그 상대적으로 위쪽이나 아래쪽은 이렇게 꺼져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잖아요. 뭔가 좀 인상이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그런 좀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땅콩형 얼굴 때문에 뭔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땅콩형이 우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얼굴형은 아닌데 반대로 서양에서는 또 되게 선호하는 얼굴형이기도 해요. 그 정호연 씨도 오징어 게임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핫한 배우인 젠데이아랑 닮았다는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한국이랑 미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서양에서는 이 광대를 좀 부각시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기도 한대요. 광대가 좀 이렇게 있어야 조명을 받았을 때 좀 하이라이트가 되고 또 약간 화려해 보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어서 서양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강조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병원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이나 개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비해서 좀 살이 빠지면서 땅콩형이 되신 분들은 개선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이제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기 때문에 외곽에 라인이 좀 있어도 화려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서양인에 비해서 좀 이목구비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뭔가 나이 들어 보이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땅콩형 교정할 때 연결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 땅콩형은 튀어나온 데를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간 데를 좀 채워서 울퉁불퉁한 라인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땅콩형 얼굴을 시술을 할 때 좀 이런 관자놀이랑 옆볼 이런 데 채우는 걸 좀 집중을 하거든요. 주변을 채워서 얘가 올라오니까 실제로 튀어나와 있는 애가 들어가 보이는 그런 약간 착시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부위가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약간 리프팅이 되는 것처럼 얼굴이 좀 위쪽으로 올라간 듯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땅콩형이다라고 하면 좀 30대부터 볼륨에 대한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나중에 살이 다 빠지고 엄청 땅콩형이 심해져서 시술을 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좀 볼륨이 있을 때 좀 야금야금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진형인데 이 각진형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장방형이나 땅콩형이랑은 완전 정반대인 케이스예요. 각진형은 좀 얼굴에 이렇게 여백이 많은데 그 여백이 각이 져 있는 그런 얼굴형이죠. 그래서 뭔가 약간 다부져 보이고 강인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약간 좀 우락부락해 보이고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굳이 얼굴형을 손대기보다 그냥 턱만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턱을 좀 손봐서 줄여주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또 너무 턱에만 집중해서 여기만 건드리다 보면 반대로 위쪽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듬어줘야 돼요, 얼굴을. 그리고 이제 이런 얼굴형은 채우는 게 아니라 깎아야 되는 얼굴. 그러니까 저랑 완전 정반대인 거죠. 저는 채워야 되는 얼굴형인 거고. 깎는다라고 하니까 뭔가 성형외과 아니면 수술? 막 이런 대수술?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피부과에서 주사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톡스 성분을 이용해서 아래쪽을 좀 갸름하게 잡아주고요. 얘를 잡으면서 위쪽의 관자놀이 부위도 같이 잡아줘요. 여기 이렇게 근육이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각져 있는 곳들은 깎아내고 위쪽의 큰 부위들은 전체적으로 줄여주고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면서 약간 갸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어떤 한 부분이 비대칭적으로 커지거나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쁘게 갸름하게 이렇게 줄여줘서 여백이 줄어들면 이목구비는 사실 그대로 있는데 뭔가 이목구비가 더 또렷해 보이고 드러나거든요. 이 킥은 각진 부위의 각을 최대한 줄여줘서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은 둥근형인데 사실 저는 이 얼굴형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본인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인한테 왜 싫어? 나는 되게 동글동글해서 귀여운데? 라고 했더니 몸은 그렇게 막 살집이 있지 않은데 5kg를 뺐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좀 속상할 것 같긴 해요. 이 둥근형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체중 문제가 아니라 얼굴형 자체가 지방이 발달돼 있는 경우여서 다이어트랑 크게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뭔가 베이비 페이스, 동안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문제는 30대가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거든요. 약간 세련됨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지고 또 이제 40대가 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불독살 같은 게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얼굴형은 뭔가 채우는 게 당연히 아니라 빼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방을 조금만 걷어내줘도 그 안에 숨어있던 라인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럼 진짜 훨씬 예뻐져요. 방법은 이 볼 쪽이라든지 턱 라인 쪽, 이중턱 이런 부위에 지방을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뭐 레이저 혹은 리프팅 시술들, 뭐 예를 들면 울세라라든지 뭐 온다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좀 과도하게 있는 지방들을 좀 줄여주는 시술들이 필요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을 좀 줄여주는 지방 분해 주사를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지방이 좀 너무 많거나 둔탁하거나 좀 빠른 효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을 좀 걷어내주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수도 있죠. 또 중요한 게 이 둥근형 얼굴들은 턱을 살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을 때가 많아요. 이 하관 쪽에 턱뼈가 작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턱뼈가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 턱뼈가 작아서 받쳐주질 못하니까 더 둥그러 보이고 살이 많아 보이고 처져 보이는 거여서 여기를 좀 뼈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 부위를 좀 필러 같은 걸로 좀 턱을 만들어주면 훨씬 계란형처럼 보이면서 예뻐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목표는 귀엽다가 아니라 예뻐졌다, 예쁘다 이런 걸 듣는 거죠. 원래 얼굴이 동안형이기 때문에 동안은 유지하되 거기에다가 약간 세련미를 딱 한 스푼 더하는 거, 그게 이 둥근형 얼굴의 핵심인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시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얼굴형은 사실 뭐 이렇게 얼굴형 자체가 되게 비율이 좋아서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원래 그냥 예쁜 얼굴. 근데 계란형의 가장 큰 리스크도 뭐다? 노화다. 나이 들어도 그냥 이분들은 그냥 예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계란형은 균형이 잘 맞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화가 오면 그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전보다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안 예쁜 느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계란형은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계란형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노화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볼륨이 빠지는 부위가 생긴다고 하면 너무 과도하게 말고 거기만 살짝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애플존 이런 부위에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걸로 살짝 채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라인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라인을 잡아주는 주사. 이 계란형의 성공은 뭔가 변화가 아니라 불변이에요. 예뻐졌다 이게 아니라 너는 계속 똑같다, 이게 이분들한테는 최고의 칭찬인 거죠. 얼굴형마다 이제 전략이 다 제각각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친구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게 아니다. 내 얼굴형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시술을 이어서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얼굴형마다 각자 매력이 다 있거든요. 꼭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얼굴형은 약간 지적으로 보일 수 있고 좀 귀여울 수도 있고 뭐 세련될 수도 있고 각자 다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내가 가진 걸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매력이나 장점은 살리면서 대신에 약간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방향이 저는 되게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해요. 텐지님들도 아셨죠? 오늘은 이렇게 얼굴형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꼭 아셔야 될 것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한 100에서 5 정도? 더 얼굴형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 저처럼 얼굴이 긴 형이거나 아니면 좀 채워야 되는 얼굴형이신 분들은 스컬트라 내용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스컬트라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